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 봤던 신문 칼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의 시일야 방성 대곡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칼럼 두 개를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필히 공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문화일보 이용식 주필이 쓴 저질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라는 제목의 칼럼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의 김영수 영남대 교수가 쓴 아직 살 길이 있다 라는 칼럼입니다. 먼저 저질 인간들에게 지배당할 것인가 라는 이용식 주필 칼럼,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보수 진보 이념 경쟁도 아니다. 실력파 대 운동권 대결도 아니다. 이번 총선은 상식과 몰상식, 염치와 파렴치, 그것들이 맞붙은 전쟁이다. 앞에서는 정의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비리를 저지른 위선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나선 선거는 없었다. 주요 야당 대표들부터 그렇고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을 말하는 겁니다. 부도덕한 후보들 상당수가 유리한 선거구에 공천을 받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이화여자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그 엄청난 막말을 내놓은 김준혁 후보라든지, 또는 딸 찬스를 이용해서 11억을 불법 사기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양문석 후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총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 결과에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재명과 조국 세력이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승리하면 국민의 윤리, 도덕, 가치관부터 뒤집힌다. 현재로서는 범야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1차 방어선은 범여권 140석, 범야권 160석이다. 그래도 야당은 단독으로 법률을 만들고 장관과 판검사 탄핵 소추에 나서고 국정조사와 특검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 여권의 2차 방어선은 야권 180석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입각한 저항 수단마저 무너지는 마지노선이다. 범야권 200석은 3차 방어선이라기보다는 현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무력화, 대통령 탄핵 소추, 그리고 개헌까지 가능해진다.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대선을 앞당기는 게 나을지 모른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내각 불신임과 조기 총선이 낯선 시나리오도 아니다. 형사 범죄 피고인들인 이재명 조국 대표의 전략도 이에 맞춰져 있다. 그들의 1차 목표는 재판을 최대한 늦춰서 차기 대선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막아내는 것이다. 판검사 탄핵 소추가 좋은 방법일 것이다. 더 확실한 방안은 대통령 탄핵이나 개헌으로 대선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미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해서 사면을 받아내면 된다. 두 사람은 벌써 3년은 길다라고 합창하고 있다. 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 침략을 받아 멸망하지 않는다. 이미 내부 타락과 분열로 툭 치면 쓰러질 정도로 썩어 있다. 로마 말기가 그랬고 정조대왕 이후 1800년대 조선과 대한제국이 그랬다. 이번 총선을 앞둔 분위기도 그렇다.
윤 정권 출범 2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다음은 김영수 영남대 교수 아직 살 길은 있다 라는 칼럼입니다. 22대 총선을 보면 가슴이 꽉 막힌다. 파렴치하고 공중도덕에 반하는 범죄인들이 대권을 꿈꾸고 종북 인사들이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되었다. 어떻게 범죄 집단, 종북 집단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를 내건 조국 혁신당이 급부상했다. 탄핵, 대파 물가 이런 것들이 이번 총선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체제와 주류교체 전쟁이다. 1948년과 1987년 두 시점에서 보아야 전모가 드러난다. 1948년 대한민국의 제1건국 이념은 자유민주주의자 반공산주의고 그게 국가 정체성의 뿌리였다. 6.25 전쟁에서 300만의 피로 나라를 지켰다. 1980년대 학생운동, 노동운동이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에 장악되었지만 공식 제도권에는 진입하지 못했던 이유다. 이번 4.10 총선에서 종북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48년 체제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다. 한편 1987년 민주화는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이 타협한 보수적 민주화였다. 6.29 선언이 물꼬를 텄고 유혈 사태 없이 민주화에 성공했다. 그렇게 1960년대 이후 흘러온 산업화와 민주화의 두 물줄기가 합류했다. 1990년에 3당 합당, 1997년 DJP 연합이 그걸 공고화했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87 체제는 4월 10일 총선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놀랍지 않은가? 한국 정치의 고비고비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고 절묘한 선택을 했다. 운동권이 아닌 국민이 민주화의 진정한 주체였다. 1980년대 운동권은 공산폭력혁명을 지향했다. 그러나 국민은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산업화를 지지했다. 건국과 산업화가 일단락되자 비로소 민주화를 선택했다. 그 선택의 본질이 보수적 민주화였다.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빈곤과 안보 현실의 한계를 받아들였다. 보수적 민주화는 소수 유력 정치가들의 야합이 아닌 국민의 위대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87 체제로 인해서 정치적 민주화는 이뤄냈지만 경제적 민주화는 악화되었다. 의미 없는 고난은 분노와 복수의 감정을 낳고 낮은 감정에 지배되게 만들었다. 적에 대한 혐오, 부자에 대한 질시 같은 부정적 강령에 쉽게 결집되는 게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 아이러니지만 지금 이런 분노의 가짜 선지자가 확성기를 들고 있는 형국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근본적으로는 21세기 보수가 나와야 한다. 제2건국 차원에서 보수의 가치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성찰하고 48년, 87년 체제를 넘어 새로운 체제를 세워야 한다. 다음으로 애국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대오를 정비하고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정서적 양극화가 극단화되어 민주적 게임 규칙이 무너졌다. 총성은 없지만 공작 정치가 일상화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하다. 마지막으로 4월 10일 총선 이후의 국정 운영 문제다. 지금대로라면 레임덕은 물론 큰 국가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보수의 괴멸을 막고 국가를 지키려면 당이 전면에 나서서
비상대책을 세우고 내각과 함께 수행해야 한다. 국정 쇄신을 위한 내각 총사퇴의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다. 무슨 일인들 못하겠는가? 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유권자들도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낙담하지 말고 최후의 일과까지 선거장에 나가야 한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두 칼럼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서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동료 시민이라는 티셔츠와 양말을 입고 신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귀여운 양말, 이제 이 양말을 신고 여기 지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얼굴 모습이고 동료 시민이라고 양말에도 써 있습니다. 또 이런 티셔츠도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께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동료 시민 fellow citizen 빨간색이고 이건 앞면 이런 티셔츠입니다. 이 티셔츠가 필요하시면 전화번호 1588-0642 1588-0642로 전화 주시면 실비를 받고 배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